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게 계속 그래서 구성은 뭐 고객용이랑 상인용으로 크게 나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윤서님이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상인용 관련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그 상인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디지털화 해놓으면 되게 쉽게 이제 그분들도 입점하실 수 있고 등록이 되게 자유롭고 좀 더 쉬워지니까 그게 점점 가속화가 될 것 같고 재고 관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매뉴얼을 정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그 상인분과 계속 네트워크 계속 그 공급자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MVP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상도시장이나 흑석시장이 있으니까 가깝게 우리가 가서 이제 상인분들 인터뷰해보고 실제로 이러한 디지털 판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공구로 좀 짧게 단기성으로 진행해보면 어떨지 해서 이제 MVP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객분들의 반응 그리고 상인분들의 반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장보기는 AI 기회가 당연히 없고 상담 스토리 콘텐츠가 있긴 한데 사실 그걸로 유입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정서적 브랜딩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뭔가 온라인 그 전통시장의 정을 온라인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브랜딩은 없었던 것 같고 라이브 커머스도 사실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구독형 서비스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로드맵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사실은 사업 계획서 틀 안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뭔가 이거는 사실 좀 그냥 추산을 해본 것들이어서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전통시장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을 좀 증대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의 강점은 사실 마트처럼 이제 공장에서 생산된 음식이 아니라 얼굴 있는 생산자, 그 우리가 사실 가면 공정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해서 소비 문화를 좀 더 건강하게 확산시키자. 그리고 과도한 유통이나 포장을 좀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그리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격차가 너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제가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뭔가 생각이 들었던 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네. 좀 뭔가 단순하게 어떤 을 설정을 해서 좀 확장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타겟층을 조금 더 단순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사업 초기에는 뭔가 페르소나를 진짜 작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1인 그 흑석 네네. 상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사실 사업 계획서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겠다 정도이고, 우리가 뭔가 진짜 그거를 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다른 분들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듣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것 중 하나는, 네, 어, 요즘에 전통시장을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저는 느낀단 말이죠. 네. 망원시장이라든지 뭐 광장시장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생각보다 주변 현지 사람들보다 그 동네에 놀러 가서 젊은 커플이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신규 고객층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신규 고객층들을 그리고 또 디지털이랑은 조금 더 친화적인 고객층들이니까 그걸 좀 공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네. 그런 MZ 아니면 신규 유입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을 만들려는 목적과 그들이 전통시장 방문하는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음, 앱을 만드는 이유가 전통시장의 뭐 특산물이나 먹거리를 온라인을 통해서 좀 상품의 판매 활로를 열어보자
음,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데이트를 목적으로 오는 신규 유입자들은 전통시장에서 꾸준히 뭔가 먹거리를 사 먹을 만한 아니면 특산품을 좀 구입을 할 만한 그런 대상들은 좀, 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그러면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온라인 상의 시장을 좀 확장시킨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A님은? 어, 그쵸. 그 관광이나 데이트 목적이 아니라 음,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전통시장들의 원래 목적이었던 그 자기가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뭐좀 판매하는 물건들이 뭐 딸기 모찌 뭐 요런 간식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면직물이라던가 식자재라던가 그런 전통적인 어떤 판매 물품들 상품들 그런 걸 판매한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저도 이인님 입장에 좀 더 공감하는 게 이 앱 자체가 AI 장보기이니까 관광객보다는 이제 흑석 시장 주변의 1인 가구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하게 음, 정말 약간 1인 도시락 형태를 발전시킨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처럼 좀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를 공략하되 좀 관광보다는 장보기 목적이 더 낫지 않나. 음, 네, 어떤 말씀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걸 조금 더 산출물 형태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 재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뭔가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를 조금 더 좁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컨텐츠 커머스, AI 이게 다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뭔가 앱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음, 근데 사실 앱으로 만들면은 뭐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탭별로 음, 그래서 뭔가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게 컨셉이 뭔지는 우리끼리 좀 입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보기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한다던가 뭐 그 구독형 반찬으로 우리가 간다던가 뭐 약간 이런 그래서 뭔가 저도 어떤 관광을 딱 집어서 말씀드렸다기보다 그냥 아이템 자체를 되게 단순화해서 그 요즘에 어플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플을 내가 다운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특정 목적이 있거나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가 끌리지 않으면은 굳이 다운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사업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잡고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저희 그걸 한번 지금 한번 정해볼까요? 어떤 단순한 사업 아이템을. 저는 어쨌든 우리가 접근이 쉬운 정기 구독, 그리고 AI 기반 큐레이션 박스 얘를 좀 메인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반찬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나 도시락이나 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바뀌는 약간 음, 제철 음, 상품들을 기반으로 혹시 그러면 월간 흑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네? 이용했는데 월간 흑석이라고 그게 네, 뭐예요? 흑석에서도 그런 반찬 구독 서비스를 옛날에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용은 안 해봤는데 어디서 들은 거여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 해서 그것도 흑석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만약 월간 로컬박스처럼 진행한다면 한 시장에서 도시락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여러 시장들을 합쳐서 도시락을 만드는 건지.
음, 우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시장 안에 되게 다양한 점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반찬 가게도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제철별로 좀 다르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컬 커머스이다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우리 지금 중앙대생들은 흑석시장이나 상도시장을 기반으로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성대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거기서 이제 뭔가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MVP는 흑석 상도시장으로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넓혀간다? 약간 이런 으로 생각했어요. 살짝 당근마켓처럼 동네 커뮤니티를 접목시킨 구독형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음, 좋은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럼 만약 반찬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 건지가 궁금해서. 윤서님은 그래서 부천시장이 아니면 어떤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반찬 말고 예를 들면 사실 그러니까 구독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은 게 계속 반찬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사실 과일도 있고 거기 뭐 닭볶음탕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 꼭 반찬 가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갔었을 때 거기 화풍정이라고 뭐 뼈 그런 국 같은 거. 근데 이제 국 같은 거는 사실 어려우니까 자취생들이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가져다 주는 그래서 약간 반찬으로 국한하지 않고 자취생 밥, 반찬, 국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런 뭔가 완성품이나 밀키트뿐만 아니라, 어, 이런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에 육류나 채소류들이 좀 더 싸다고 뭔가 봤던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 아, 맞아요. 그런 정육점이랑도 연계해서, 아, 맞아요. 어, 정육점. 좀 원재료 식자재들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뭔가 공구 시스템? 그런 거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제가 어플 기억 안 나는데 그 노량진에서만 활동하는 그 배달 어플 뭔지 아세요? 그 5명인가 3명 모이면은 배달비 아예 아, 무료로 네,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것도 이제 공구를 여러 팟을 진행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거 제철 과일 공구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이제 무료 배송된다던가.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게 동네 커뮤니티 느낌도 나니까. 그러면은, 근데 아예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공구 시스템을 조금 걔랑 이제 AI를 접목시킨 반찬? 그렇게 두 가지로 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뭐라고요? AI? 기존에 저희가 계속 말해왔던 AI를 통해서 반찬이라든지 먹거리를 추천